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니 국민들이 볼 때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정치권에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저희는 커졌다라고 보죠. 다만 사실은 검찰개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자기가 검찰개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강한 데라 스스로한테 맡겨서는 하기가 어려운 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지 하는 물음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무조건 검찰을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향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자인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은 악마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휘둘리는 데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한다.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글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사태에서 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비어있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입건되고 거기 압수수색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왜 비하폰 서버는 검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왜 이렇게 그렇게 막고 있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요. 검찰에 내란이 묻어있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저는 왜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집권 세력에게는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네네.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티가 덜 나게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 내지는 뭐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핑퐁을 쳐요, 사건을. 그리고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로 인해서 그냥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 의원이 저기 노무현 대통령 그때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때로는 기수도 낮고 파격적인 분이 온 강병실 거예요. 장관이, 왜냐하면 법무부 과장들이 보통 그때 13기, 14기 정도였는데 그때 강금실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 기수 정도였거든요. 과장급 장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관제대모 비슷하게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이 가라. 가고 그냥 저는 뒤에서 병풍 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부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 이게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야 이거 사고 치고 있네라고 하고 하여튼 검사와의 대화는 끝나고 특히 그 앞에 앉아 있던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검사스럽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만들어져 분위기가 버렸다고. 안 좋아졌어요. 기억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거든.